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는 도너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시장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여서 투자자분들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과연 이 하락의 끝이 어디가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일본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일본에서의 그 충격이 주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쫓아서 열심히 함께 인상을 했으나 일본과 중국은 동반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다가 이제 그 충격을 지금 고스란히 받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선별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하시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너리스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한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킨슨병 신약 개발,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행의 긴축 예고,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파킨슨병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로 오늘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카이노스 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고 상한가를 시현했는데 카이노스 메드 이 파이프라인,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 KM819라는 이 신약이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파킨슨병 치료제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가 확인되었죠. 갭상승 21% 그리고 12%까지 눌러줬다가 상한가를 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일봉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상한가 따라잡는 데에서의 힌트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상따라고 하는데요. 상한가 따라잡는 부분. 근데 상한가 따라잡는 게 항상 성공을 하진 않죠. 상한가 따라잡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상한가를 시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일봉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주봉을 체크하고 월봉을 체크하는데 자, 주봉을 보니까 20주선을 넘어섰죠. 20주 4,800원을 넘어서서 매물대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럼 위로 저항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그렇죠.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고서 저점을 3,600원에서 잡고 되돌리고 나서 강한 상승 그리고 거래량 급증 그리고 일봉상에서 구름층 상단까지의 공간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런 종목은 상따를 해도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따는 항상 상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저항까지의 공간이 남아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상한가를 시현을 해도 그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뭡니까? 자, 인콘이라는 종목 볼게요. 인콘 이 종목은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도너리 전략방에서 2번이나 추천을 했고 2번이나 다 수익을 거뒀던 종목인데 자, 상한가를 시현했죠. 12월 13일 바로 지난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개파락이 나오죠. 9% 하락이 나오죠. 이것은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를 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한가를 시현하는 그 자리로부터의 그 위로 저항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캔들이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의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면서 동시에 고개를 돌려 왼편에 있는 구름층 상단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여기는 튀어나왔죠.
이 튀어나오는 것을 저는 뾰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항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는 상따하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항에 정확히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유도를 하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자 하는 시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따는 모든 종목에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따라잡는 데는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로의 공간, 일봉, 주봉, 월봉을 다 살펴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이노스베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신테카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카이노스메드의 파킨슨 신약 KM819 여기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17% 급등했지만 윗골이 달렸죠. 왜 신테카는 카이노스메드처럼 상한가를 시연하지 못했을까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 보여드렸던 인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항이 부딪히고 밀리는 겁니다. 그 신테카 바이오는 카이노스메드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하기보다는 횡보 또는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피플바이오를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대표적으로 치매 관련 종목이고 이 피플바이오도 제가 도내리 전략방에 2번이나 추천을 해서 2번 다 수익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자, 피플바이오가 오늘 윗골이 달렸는데요. 24%나 급등을 하고 윗골이 달렸죠. 왜 윗골이 달렸을까요? 제가 저항에 대해서 7가지 말씀드리죠. 이평선의 중장기 60, 120, 240 저항,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기준선, 전환선, 그다음에 쌍봉 2개의 봉우리, 그다음에 삼봉 3개의 봉우리, 5번째 자리수 저항, 그다음에 6번째는 피보나치 기법의 되돌림 반등 나왔을 때의 그 비율적인 저항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매물대, 이 7가지가 다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 부딪힌 겁니다.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가 저항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항대 도달했기 때문에 역시 신테카바이오처럼 횡보 또는 조정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그리고 치매 관련 종목에서 추가 상승이 유력한 종목은 카이노스메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째 키워드 한국은행의 긴축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한 위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에 대한 뉘앙스가 흘러나왔고 내년에는 물가 상승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긴축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죠. 내년도 물가 상승이 예고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상의 직격탄은 바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죠. 먼저 직격탄을 맞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이 될 텐데 올해 내내 침체를 겪은 부동산에 또 금리 인상을 추진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어두운 암운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과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물가 상승은 예고된 상황이고 딜레마에 빠진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은행주가 올랐는데 은행주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오르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제가 도내리 전략방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먼저 제주은행을 보겠는데요.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자, 제주은행은 왜 대표적인 금융 종목들인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또는 KB은행도 있고 여러 은행주가 있는데 그런 은행주와 다르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였을까요? 일단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제주은행이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3,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속해 있지만 코스피 200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공매도로부터 자유롭죠. 공매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4,4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가지고 시가총액 4,000억이라는 것은 약간 고평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제주은행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이느냐? 인터넷 은행 추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로 이 이슈예요. 인터넷 은행 추진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상한가를 시현했고 추세를 돌파했죠. 추세를 강하게 돌파해서 이제는 이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때는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 지지선이 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주봉, 월봉 다 신고가죠. 신고가를 형성해서 이제는 주가 상승에 부담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2008년도, 2015년도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곧 저항에 부딪힐 자리에 다 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공간이 남아있을 때 상따는 의미가 있다. 상가 따라잡게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상따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따는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상승 공간이 남았을 때 하는 건데 제주은행도 상한가 이후에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상승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자, 이 회사는 제1금융권은 아니죠. 2금융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는 2.5 금융권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때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대부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저축은행이었는데, 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제주은행보다 낫죠. 260억. 근데 시가총액이 2,200억이니까 제주은행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화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 푸른저축은행은 이 종목도 주식수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주식을 가지고 쉽게 좌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금융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바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고, 특히나 이 테마로 금리 인상 수혜로 테마로 형성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4가지가 있는데 제주은행,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SCI 평가정보,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종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푸른저축은행 오늘 21% 상승을 했고 종가 17%인데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구름층 이 평평한 자리까지는 상승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도 추가 상승이 유력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제 구름층 하단, 이 선행 스팬 원이라는 자리에 먼저 도달했는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가지 못하면 한 번 더 흘러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는 바로 1차적으로 왼편의 구름층 평평한 자리, 그다음에 2차로는 캔들이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구름층 상단, 이렇게 두 개의 저항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푸른저축은행 이 종목도 상승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신용정보인데요.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은 우리 정의원 방에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인데, 자,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 금리 인상이 추진되게 되면 이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업을 가게 되죠. 대부업에서의 자금을 구했다고 했을 때에 이제 문제는 나중에 대부업 이자가 높은데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문제는 이제 채권 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려신용정보는 바로 채권 추심업을 하는 회사죠. 금리 인상기가 지속되게 되면 채권 추심업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암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수혜 종목으로 은행주,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 동반 상승하는데 고려신용정보도 예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신용정보는 상승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리 인상 수혜로 같이 올랐는데 앞으로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은행주가 하락을 할 때 고려신용정보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고려신용정보 같은 채권 추심업은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30억이었고 올해도 4분기까지 하면은 120억, 130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내년도는 아마 영업이익이 150억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내후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채권 추심업이 본격적인 영업 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고려신용정보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위로는 상승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이 60일선과 구름층 하단을 테스트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 번은 대응해야 될 자리였죠. 매도 대응을 하고 또 눌러줄 때 매수해서 그다음은 구름층 상단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고려신용정보는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뢰가 들어온 종목부터 출발하겠는데요. 국일제지 2,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자, 국일제지에 대해서 재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무 상황입니다. 국일제지는 제지라고 붙어 있는데 그래핀 관련 정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핀은 이제 미래의 이제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핀과 소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재무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은 현재의 재무 상황을 잘 체크를 하고 신중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0년도까지는 흑자였지만 2021년도 들어서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영업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매출액이 1,000억대, 근데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2,900억. 그리고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는 것이죠. 국일제지가 코스닥 150에 편입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어떤 의미냐면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 공매도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국일제지가 이렇게 이 코스닥 150,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에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시가총액도 많지 않은데 왜 포함됐을까? 공매도가 활발하죠. 공매도가 10%, 1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재무적인 측면도 좋지 않고 공매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그럼 다음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할 때 무엇을 봐야 될까?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때. 근데 장대 양봉이 저가를 아직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가가 2,690원, 2,245원, 2,245원인데 아직 훼손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저가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날 따라붙었던 매수자들이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많죠. 한 달 동안 50억. 외국인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은 흔적입니다. 재무도 안 좋고 재료는 그래핀이라는 재료가 있지만 그래핀이라는 재료는 글쎄요. 자주 등장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고기를 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수급도 좋지 않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한 자리에 왔다라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저점 추세도 무너졌어요. 추세선도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저항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일제지는 2,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반등이 주어지면은 매도 대응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 대응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거 보시고 이렇게 추세선에 부딪혔을 때 반등의 목표치는 2,650원 정도. 그러나 손절은 2,400원을 2,220원을 깼을 때 여기 저점 2,220원을 깼을 때 그때 반등할 때 그때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20원을 깨면은 반등해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표가는 2,650원, 손절가는 2,220원을 깨면 바로 손절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어느 자리를 깨면요 반등이 나와요. 2,220원을 깨면 반등이 나왔을 때 한 2,300원 선에서 손절할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일동제약 예, 매수가 비중은요? 46,500원에 50%요. 아, 50%요? 네네. 일동제약 분할해서 계속 사셨어요? 네. 아,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분할 매수하셨네요. 저기 전문가님이 네. 5만 원, 5만 5천 원 간다고 그랬어요. 아, 제가요? 아니요, 전문가. 다른 분이요? 네네. 아, 다른 분께서 5만 5천 원 간다 해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목포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동제약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네, 코로나 치료제죠. 네네. 국내 것이 아니죠. 네네. 일본 겁니다. 네. 자, 일본의 치료제를 국내 들어와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치료제에 대한 섹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과거에는 러시아산이 있었고, 또 중국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산, 또 국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동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700억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요. 한 5,600억 정도. 영업 손실이죠. 영업 적자란 말이에요. 손실인데요. 여기 재료가 이제 시오노세기 제약, 일본의 시오노세기 그것을 이제 치료제로 쓰는 부분인데 일동제약이 2020년도에 흑자, 그다음에 작년에 적자, 올해 적자,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라는 것은 바로 코로나 치료제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이 프리미엄 효과입니다. 일동제약 자체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황으로는 시가총액 1조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란 부분인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런 자리가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왼편에 구름층, 그리고 구름층 상단, 이 저항대를 왔기 때문에 한번 저항대에 부딪혀서 밀렸다는 거고 두 번째 왔어요. 자, 두 번째 왔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1선의 지지를 딱 받고 있죠. 세 번째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판단의 근거는 전 고점과 전전 고점, 그러니까 전 고점 15일 날 기록했던 46,600원, 그 다음에 23일 날 기록했던 47,200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47,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일봉상에서는 저항대 47,700원이라는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제가 표시하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47700을 넘어서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네네. 그다음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7700을 돌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봉의 구름층 상단이죠. 일봉에서는 왼편의 구름층 상단, 주봉에서는 또 역시 구름층 상단이에요. 강력하게 가로막는 자리예요. 이 구름층이 위에 있으니까 이게 저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누구나 아는 자리예요. 이게 저항이라는 거죠. 강력한 저항이에요. 왜 이렇게 강력한 저항이 만들어졌느냐? 47,000원대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래 흔적이 많았던 매물대 자리예요. 그 매물대 자리가 47,000원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700원을 넘어섰을 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주봉에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5만 원 위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47700을 넘어섰을 때에 이제 어느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53,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네, 53,500원이 매도 대응 자리예요. 47700을 넘어섰을 때 기준.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현재는 24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241선 깼죠. 그다음에 121선에서 지지받았죠. 기술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 맥락을 짚고 가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저항이 또 말씀드렸죠. 1번 구름층, 주번 구름층. 그다음에 빠졌을 때 121선 지지 받았죠. 그다음에 240선 돌파, 241선 지지. 그렇죠? 여기가 지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지였어요. 그럼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47700을 돌파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3500에서 제가 매도 대응하라고 했죠. 네네. 이렇게 가면 1차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시청자님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240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여기를 향한다? 이때는 120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지지받고 올라서서 240까지 지지받았는데 한 번 더 깬다는 것은
120을 깨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한 번 더 지지해야 될 텐데 지지 안 되고 무너질 수 있으니 상황 판단을 어떻게 되느냐. 이상공이 깨졌을 때 매물대 여기가 매물대로 분명히 보이죠. 일봉상에서 여기 매물대에 겨우 매물대를 통과해서 온 주가가 매물대 아래로 빠져들게 되면 이제 매물대가 저항에 대해서 이제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38,500원을 깼을 때 손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기준 38500을 깨면 손절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47700을 돌파하면 홀딩해서 53500에 매도한다. 아시겠죠? 아, 네네. 예, 이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이 P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PS텍 매수가가 5,000원에 40%. PS텍 이제 환기 딱지가 붙어 있죠. 환기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환기 딱지가 붙어 있으면서 신용으로 매수를 못 하죠. 신용 비율이 제로예요. 이런 부분 긍정적입니다. 이제 환기가 있잖아요. 나쁜 환기가 있고 좋은 환기가 있어요.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 해안이 필요한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거를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한 10분 정도 시간 주어지면 파악을 하는데요. 자, 환기 딱지가 붙어 있을 때 신용으로 매수를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환기가 100%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PS텍의 재물을 볼게요. 재물을 보면은 작년도 흑자 전환을 했네요.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좀 빈약하죠.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어떤 의미냐면 PS텍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래가 많이 늘지 않으면서 단타들이 붙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버티죠. 버틴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주체가 있어요. 근데 매수가가 지금 5,000원인데요. 좀 높게 사셨는데 지금 자리 보시면 241선 자리 딱 왔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될 자리에 온 겁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안내를 자주 드리는데도 이런 자리를 놓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41, 1년 주가의 평균 자리는 강한 저항이다. 매수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대응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대응했어야만 빠졌을 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4,200원대 매수하셨으면은 이제 3,8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S텍은 241선 부딪히고 이제 이 박스에서의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121선 자리 3,800원 자리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 좋은데 벌써 비중이 40%나 채워졌네요. 자,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PS텍은 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했죠.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가 거래량도 적은 데다가 그다음 주식수도 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240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일봉상에서는 4,650원이라는 자리, 4,650원 자리 그 자리를 안내드리고요. 주봉도 비슷하죠. 주봉에서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아마 주봉의 240, 240주 라인으로 120주 라인으로 보이는데 4650부터 4700 그 자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저항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S텍은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면 이 거래량이 늘면서 240 부딪히고 뺀다고 해도 120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상승 나왔을 때 4650 자리, 4650 자리를 어디서 잡았냐면 바로 여기서 잡은 거예요. 여기. 안 보이는 자리. 주가가 캔들과 좀 멀어지니까 안 보이죠. 멀리 있는 저 자리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여기도 저항이 되는 거예요. 4650부터 4700 자리. 여기가 매도 대응할 자리고 121선 여기 지지받는 거 체크하세요. 여기 지지 받지 못하면 한 번 더 지지 여기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의 흔적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거래량 이게 그냥 나온 거래량은 아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의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매도 목표 4650부터 4700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HQ인데요. IHQ가 급락이 나왔죠. 이제 매수가가 1,100원, 비중 30%, 고점에서 사셨는데 IHQ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대주주 물량이 나와버렸죠. 참 나쁜 대주주예요. 상승을 좀 지키고 가야 되는데 IHQ가 아바타2 수혜 종목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이 잘 나왔죠. 아바타 개봉하기 전에 상승으로 띄우고 그다음에 대주주는 물량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횡보를 할 때 횡보를 지켰어야 됩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만들었는데 매물대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버렸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거래가 많이 나타난 흔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횡보형 매집이 보여졌을 때 이 매집 패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형태여야 돼요. 완만한 상승을 보이면서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여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IHQ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이 나타나서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매도 주체가 누구인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개인이 받았습니다.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자리입니다.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매수가가 좀 높은 것이 아쉽긴 한데요. 추세도 깼죠. 저점 두 개를 연결한 추세도 깼습니다. 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깬 겁니다. 깨버렸어요. 깨서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면은 한 번은 들어준단 말이에요. 들어주고 매물대를 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500원 부근, 499원에서 500원 뭐 이런 자리로 올 때는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반토막 났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단기간에 2배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반토막 났더라도 나 손절 대응하시는 게 좋다. IHQ 부도덕한 대주주가 매도한 이런 종목들 바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손절 대응도 잘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 매물을 돌파해 간다고 한다면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다 대응하지 말고 499원, 500원 그 부근 왔을 때 절반을 좀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들어줄 때는 이제 600원에서 700원대까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절반을 정리하더라도 일단은 절반 정도는 500원 부근에서 한번 끊어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지금 볼륨은 안 나오고 네. 아파트에서 지금 이상하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저번 주에 네. 대표님한테 클로징 믹스 그 상담을 받았는데 네. 그때 그 매수가가 9,250원이었는데 제가 평단을 낮춰갖고 8,400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 그때 8,990원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평단을 맞추고 나니까 지금 계속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평단이 이제 8,400원 정도 되신 거죠? 네, 9,250원에서 20% 더 물을 타서 8,400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더 쉽게 빨리 빠져나오려고.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클리노비스가 이런 차트를 만들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지난 12월 8일자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네. 이 클리노비스는 제가 방송에 공략적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정리를 일단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승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치고 가면 여기가 이제 대응할 자리라서 제가 8990으로 매도 목표가를 잡았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죠. 이제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안타깝죠. 제가 안내드리는 것들이 많이 맞긴 한데 제 예측과 다르게 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클리노믹스가 이런 차트를 보였을 때는 이제 그 M자형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M자형 패턴이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또 급등을 하고 눌림목 발생하고 한 번 더 딱 치고 갈 타이밍인데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발목을 누가 잡았나 봤더니 그렇게 주체가 드러나진 않네요. 매도의 주체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억 정도를 샀는데 오늘 외국인이 사는데도 개인의 매도 물량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하락을 했다는 것은 나쁜 하락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던졌거나 거래량이 늘었거나 많이 늘었거나 그러면은 불안하거든요. 아,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보는데 그러나 수급의 주체를 봤을 때 매수는 외국인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데 5%나 빠졌다? 이것은 저는 인위적인 하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달간 외국인이 샀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네.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이 산 게 한 달간 2억 8천, 한 3억 정도로 샀어요. 예. 그러면 외국인의 평단이 어느 정도 될까? 한 8,5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박스의 중간 자리 정도 되니까. 그럼 외국인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 그렇죠? 네. 분명히 외국인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공매도의 대상이냐? 공매도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공매도로도 이익을 볼 수 없는 이 종목에서 한 달간 3억 원어치는 샀는데 외인의 평단이 8,400원도 8,500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제는 뭐 매수를 더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구름층 하단 자리 왔잖아요. 이 자리. 구름층 하단 자리 왔으니까 여기서 더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지금 거예요. 21선이 깨지지 않았나요? 21선은 깼지만 60선과 사이에 있죠. 지금 20선과 60선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구름층 하단에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그렇죠? 구름층 하단이 있고 61선 이 두 개의 지지 자리를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8990까지 보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까지 보세요. 이 자리. 기준선이거든요. 예. 기준선 8,550원. 아니 그냥 본전가에 매일 걸어버릴까요? 예, 8,550원. 목표가는 이제 8550으로 잡고 대응하세요. 네, 8550으로 대응하시고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 여기에 지지를 쉽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깨기는 쉽지 않을 하지 것이다. 말고요. 추매를요. 지금 당장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두 개의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장대 양봉을 만들면 첫 번째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고가를 해소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기를 깨지 않는 한은 지지받고 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가 얼마라고요? 8,550원. 네, 거기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이 기관하고 금융 쪽은 없나 보죠? 예, 기관은 없어요.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에요. 아 지금 네, 그 자리 오긴 올까요, 대표님? 그래서 두고 봐야죠. 저도 뭐 이 주식의 실은 아니지만은 저 돈오리 전략방에 한 번 더 문의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대답 말씀이 없길래 오늘 그 돈일 전략방에서 손절치고 네. 다른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손절 안 하셨죠? 너무 그러면 아까우니까. 내일 장에서 한 번 더 봅시다. 내일 장에서 추가 매수할 자리를 한번 다시금 살펴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방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산업인데요. 한창산업이 급등이 나오는 것은 핵 이슈가 나올 때죠. 요오두 관련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꾸 핵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급등을 하는 건데요. 이제 핵 위협은 좀 줄었습니다. 핵 위협은 줄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벨로 시작되는 나라인데 벨라루시인가요? 벨라루시. 네, 그 나라에 가서 뭔가 미팅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팅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그런 불씨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좀 친러 국가죠, 벨라루시가. 그래서 뭔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전쟁의 불씨를 또 키우는 것이 아닌가 우려감이 있죠. 한창산업은 바로 핵 위협이 나타났을 때 주가 급등합니다. 이때 급등이 바로 그 이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저항을 넘지 못했죠. 그리고 지지받을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11,400원, 비중 30%인데요. 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더블 지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제 비중이 30%죠.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120, 240 자리 두 개의 더블 지지 자리는 터치한 적이 없어요. 240을 한번 터치했지만 그래서 여기가 지지 자리죠. 매수가가 이제 추매 자리는 9,200원부터 9,300원 자리. 그리고 반등이 나타났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이렇게 추세를 대응해서 1,200원 자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 9,200원부터 9,300원 자리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자리고 평단을 좀 낮추시고 매도 목표가는 1,200원을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덕전자.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26,300원이고요. 26,000원대. 26,300원. 네, 26,300원의 비중은요? 비중 20%요. 20%요? 네. 아, 대덕전자를 언제쯤 사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요? 혹시 배당을 기대하고 사셨나요? 아니요, 그런 걸 잘 몰라요, 배당. 아, 그러셨군요. 대덕전자가 PCB 관련 종목이죠? 뭐, 회로 기판이라고 알고 있다는 네. 그 상 이유는 네. 일단 저점이라고 해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 영업이 네. 한 달 전에 좀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기술적인 부분 차트 좀 보시나요? 차트를 크게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여념은 안 두고 이거는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혹시 제가 차트를 올리면서 설명하는 거 이전에도 좀 들어보셨어요?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볼린저 밴드랑 이렇게 추세선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해가지고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대덕전자가 실적주는 맞죠. 실적주는 네. 맞지만 자, 차트를 보십시오. 지금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네,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평선의 기울기를 좀 보실까요? 네. 이평선의 기울기.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평선 있죠? 하락 추세로. 예, 맞습니다. 네, 121선.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자리를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매수하셨던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26,000원 자리. 네, 네, 네. 그 자리가 뭔가 어떤 선에 걸린다는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거의 뭐 단기 고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바로 여기가 241선이에요. 네, 241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네, 그래서 26,000원이라는 자리는 뭐냐면 1년 동안 이 주식을 매수한 자들의 평균 가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 가격에서 매수하신 것이 패착인 겁니다. 평균 가격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본전 심리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매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2만 원대 누군가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241선에 오게 되면 매도 욕구가 생기는 매도 자리인 겁니다. 일단은 매수 자리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대덕전자는 현물 배당과 현금 배당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고, 배당주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주의 매력이 있어서 2만 원대는 지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전에 2만 150원 그리고 2만 800원대 이렇게 2만 원대 자리를 딱 잡으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주봉에서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예요. 주봉을 딱 보니까 주봉에서는 60주 라인을 깼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60주 라인이거든요. 60주 선을 깼어요. 근데 그 아래는 어떤 선이 만들어지고 있냐면 여기 120주 라인을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와 120주가 이렇게 평평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서 하단 120주 선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20% 실으셨는데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더 실으셔도 돼요. 더 실으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매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26,000원에 사셨는데 그렇죠. 네. 예, 지금 던지실 수가 있나요? 못 던지겠죠. 오히려 평단을 낮춰야 되잖아요. 평단을 낮춰야 될 자리는 바로 2만 원 또는 19,900원 이 자리예요. 예, 19,900원, 2만 원짜리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세요. 이런 자리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고 손절은 아예 하지 말고 추가 매수로. 아, 참 손절을 한다 그러면 손절도 네. 손절 나름이라니까. 지금 2,800원인데 네. 제가 지금 2만 원대는 2만 초반은 매수 자리로 보는데 그럼 어디서 손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150원 저점 네, 깨면은 지금 자리가 그냥 22,000원이다. 22,000원이다 네. 그러면 제가 손절을 얘기하겠죠. 네. 왜냐하면 2만 원까지 빠질 게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800원이에요. 여기서 손절해봤자 빚겉에 빠질 게 4%, 5%밖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금방금방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2만 원 초반, 19,900원대 그러면은 얼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시청자님의 공부를 위해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공부하실 것을 위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60일선 자리. 60일 전이요? 60일선 자리에 오게 되면 손해라도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사조 시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이제 음식료 업종인데요. 재무 괜찮습니다. 사조 시푸드가 재무가 좋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 140억 나왔죠, 작년도에. 올해도 140억, 150억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눌렀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큰 이유를 안내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해먹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헤쳐먹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사조 시푸드가 2021년도 작년도 9,200원까지 갔죠. 제가 많이 헤쳐먹었다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9,200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보다 2배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1,600억대죠. 1,600억대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먹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또 한 번 해먹었죠.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오를 때 한 번 해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해먹어서 빠졌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매수 주체가 고점에서 팔고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권이에요. 이래저래 바닥권입니다. 4,400원부터 이렇게 바닥권인데요. 이제 매수가가 이제 5,400원의 비중 20%인데 다른 제조업 그리고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손절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을 안내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더 빠지기도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지금 재무가 좋다고 그랬죠. 재무 좋고요. 재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도 누가 그렇게 많이 판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수급도 수급의 주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는 손절을 하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노리면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도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렇죠? 내년에 대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도 염려하듯이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이 수혜를 볼까요? 음식료 업종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음식료 업종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리고 해산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런 먹거리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급등이 올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비료, 사료, 음식료 업종 움직였죠. 대주산업,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런 사료, 비료 업종이 움직였잖아요. 음식료 업종이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놓치면 안 돼요. 한번 급등이 올 때. 사조시프트가 언젠가는 한번 급등이 올 수가 있어요. 급등 올 때 놓치지 마세요. 매도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건데요. 5,000원대 한 번 올 겁니다. 매수하셨던 5,400원대 한 번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하단인데요. 4,400원, 4,600원 이 사이에서는 조금 더 담으세요. 그래야 매도 목표가 5,400원대입니다. 한 번은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가 된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5,400원대 올 때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S트래픽인데요. 자, S트래픽. 자, 이 종목이요. 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만든 주체가 어디냐면 여기 나오죠. 이제 교통 관련 이제 SI를 주요 사업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자, 하이패스 시스템, 교통카드 정산, 요금 순환 시스템 이런 걸 하죠. 근데 이 회사 엘리트들이 만드는 회사예요. 엘리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가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는데 장대 양봉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의 전체를 훼손하지 않고 한 3분의 1 지점 121선 자리, 이 자리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좀 보면 수급 주체는 외국인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지만 한 번은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교통정보와 관련된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주가가 이제 주식을 들어줬을 때 지금 매수가 4,700원대 5%인데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들어줄 때 바로 이 추세 상단에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매도 목표가는 4,750원부터 4,800원 사이. 저는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21선 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줄 때 4,750부터 4,800 사이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인데요. 이지케어텍이네요. 자, 이지케어텍. 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병원 솔루션 이런 거죠. 원격 솔루션 아닌가요? 원격 솔루션. 비대면 원격 의료 솔루션 그런 종목일 텐데 자, 이지케어텍은 후발주자죠. 선발주자는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시스템 이런 거고 이지케어텍은 후발주자인데요. 30% 상한가를 시연한 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매수가가 얼마예요? 매수가가 19,900원에 비중 30%. 해맘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종가가 19,900원이네요. 손해는 보지 않으셨는데 현재 자리에서 궁금하시겠죠? 이 상한가를 시연했던 이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저가를 깬다는 것은 장대 양봉 이 상한가 누가 만들어요? 절대 개인은 상한가를 못 만들어요. 이날 누가 만들었을까요? 12월 2일이네요. 12월 2일자 개인들의 매수가 많긴 했지만 개인들이 매수로만 상한가를 만들었을까요? 자, 26억 정도 개인이 담아버렸는데요. 이 상한가의 저가를 깨면 안 됩니다. 이 상한가의 저가를 깨면 무너지는 거예요. 18,150원, 18150을 깨면은 안 되는 거예요. 18150을 깨면은 주가 무너져요. 18150을 주시하시고요. 18150을 깨지 않으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낮아지니까 추세를 이렇게 그어서 추세 상단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해맘님 여기 직접 대응하세요. 한번 그어보세요. 직접 그어보시고 자를 대고서 대응하셔도 좋고 저처럼 이런 그림 스크린 마커를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해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매도 대응 자리고 18150을 깨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18150을 깨고 나서 반등 나왔을 때 18500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고 이렇게 추세를 그어서 추세선 연결하셔서 부딪혔을 때 그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네요. 매수가가 58,100원에 비중 18%.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 참 보유하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죠. 이 종목 계속 갖고 있다가 암 걸리겠다. 바람 유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있죠. 죄송합니다. 바람 유발 종목이라 표현해서. 왜냐면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가잖아요. 못 가고 공매도를 볼까요? 공매도. 공매도가 있죠. 활발하죠. 18%, 20%, 27% 이렇게 나오네요. 주가가 좀 상승하려고 하면 공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유발 종목입니다. 상승하려 치면은 돌려버리고, 상승하려 치면 돌려버리고. 그렇죠? 오늘도 지수 하락에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매수가 58,100원인데요. 반등의 기회 때 던지셔야 됩니다. 반등의 목표를 운 좋게 올라주면은 58,900원 이런 자리. 여기서 되돌렸을 때 58,900원 정도 이렇게 오면은 땡큐 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저점 53,300원을 깨면 위험하겠죠. 53,300원을 깨면은 하락으로 돌변해서 공매도가 또 활개를 칠 거예요. 그래서 53,300원을 깨면 반등 줄 때 손절하시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바로 치고 갔을 때는 매도 목표를 짧게 58,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돈의 리포터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전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이 이제 하락기로 접어든 그런 모습이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지난 7월 달부터 안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이 수익을 거뒀지만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은 고전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비스토스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비스토스 리뷰를 하고 또 공략주를 안내하겠습니다. 비스토스 지난 12일자에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비스토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환자 감시 장치를 만드는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잘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오늘 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0% 급등하고 종가 7%인데요. 매수가 2,520원 기준으로 21%의 상승이 나왔죠. 그럼 비스토스의 상승이 더 남았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하는 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이런 종목들은 피보나치 기법이 상당히 좋아요. 피보나치로 한번 대응을 해볼게요. 피보나치로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죠? 어느 지점에서 딱 걸리죠. 피보나치는 비율적으로 어디에 걸리는지를 딱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산수입니다. 산수. 수학인데요. 382,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61.8, 236 이렇게. 비율적으로 어디 딱딱 걸리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고. 그런 자리에서 윗꼬리 달고 밀리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이 나타났을 때 또 걸리는 자리가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3,150원 자리. 그 다음 자리가 3350. 3150 자리, 3350 자리.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비스토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 저항 자리를 제가 안내 드리는 겁니다. 1차 저항이 3150, 2차 저항이 3350. 이렇게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 이런 종목, 데이터가 많지 않은 종목은 피보나치 기법이 유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돈으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
하세요. 나는 피보나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려드릴게요. 피보나치로 어디서 대응할 자리가 있다. 저항 자리를 제가 살펴드릴 테니까 신규 상장 종목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너리포트 공략 종목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이 생소할 겁니다. 생소한 건데요.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약국에서 약을 자동으로 조제하는 이런 것들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큰 대형 약국에.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도 조제할 때 약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이제 시스템 이런 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공략주는 바로 조제 약국의 전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의 이 솔루션이 국내에만 유용할까요? 안 그렇죠? 해외에도 수출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시스템은 국내도 유용하고 해외에도 유용하다 보니 매출액이 어떻게 될겠어요? 매출액 계속 증가하겠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 회사가 탄탄해요. 회사 이름은 바로 JVM입니다. 자, JVM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재무 좋다고 말씀드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JVM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죠. 120억, 올해 230억, 내년도 264억, 내후년 300억. 계속 늘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이런 회사. 이런 회사를 소개받은 것도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JVM 제가 안내드리지 않으면 이 종목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모 회사가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한미 계열입니다. 한미 사이언스예요. 한미 계열이죠. 한미 그룹입니다. 한미 그룹이 모 회사예요. 한미 사이언스가 39%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한미 사이언스의 모 회사는 또 어디예요? 한미 약품, 한미 그룹이잖아요. 이렇게 탄탄한 모 회사 그리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 좋다. 그런데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은 2,300억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9일 날 급등을 했죠. 21% 급등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때요? 오늘 4% 상승하고 밀렸는데 그런데 급등하고 나서 지지받는 자리가 매물대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 괜찮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지금 병원과 약국의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늘 어제 윗꼬리 달고 길게 밀렸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차트에서 고점이 2개 나왔는데 자, 이번 주는 이 고점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겠죠. 고점을 연결한 추세의 상단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는 매수 대응을 내일 시초가 또는 19,000원 부근에서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내일 갭 하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죠.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1월에 GfK 소비자 신뢰지수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이슈 그리고 미국의 이슈 또 영국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공정위의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상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플랫폼과 관련해서 독과점,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그런 타겟을 두고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요. 카카오를 잠깐 볼까요? 카카오가 최근에 상승을 잘 이어가다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61선 지지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러한
지침들,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지침들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한데 카카오가 무너지면 코스닥 지수 700을 깰 수가 있어요. 네이버도 볼까요? 코스피군요. 코스피 둘 다 코스피입니다. 근데 코스피 차트가 무너지면 뭐 코스닥도 무너지니까요. 이제 네이버도 똑같죠. 차트 흐름이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60일선 지지를 깨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수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는 또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내일 장중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카카오, 네이버 보유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는 분들 돈의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십시오. 내일 장중의 흐름을 살피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반도체 종목에 영향을 주겠죠. 자, SK 하이닉스를 좀 봅시다.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월봉,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 차트에서는 구름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월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120월선까지 하락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 주봉에서는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이 자리에 와 있죠. 근데 구름층 하단까지도 와 있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78,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너지면 월봉의 120월선까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주봉의 구름층 하단을 무너뜨렸을 때 월봉 구름층 하단까지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7만 원도 깰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중요하고요. 미국에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무너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77,500원 저가를 무너뜨리고 7만 원을 깨면 6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7500의 저점을 깨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월봉상에서 어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죠. SK 하이닉스 불안합니다.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중간중간에 흐름이 궁금하시면 돈의 전략방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쉽지 않습니다. 제가 5분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미국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일봉에서는 5일 연속 음봉을 보였어요. 5일 연속 음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저점을 연결해 보면 저점 추세, 하락, 저점 추세를 깼습니다. 더 길게 볼까요? 더 길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추세를 깼죠. 추세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오늘 밤 나스닥이 이 추세를 회복해서 양의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1, 2%의 상승이 나타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이 추세를 깨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 어제도 제가 안내드렸죠. 주봉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아래로 자리 잡으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물 건너갔고 이제 캔들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월봉을 볼까요? 월봉에서는 60월선 테스트를 하고 있죠. 60월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지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지 자리를 깨면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안내드렸죠. 1,400원대에서 계속 움직였지만 이 1,400원대에서 바로 위로 치고 가지 못하면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급락 나타났잖아요. 지지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바로 위로 치지 못하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월봉상에서 나스닥이 지금 위험한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위로 치고 가는 힘이 약하면 여기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60월선이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60월선 자리가 지금 1445, 10445. 현재가 10546이에요. 100포인트 차이입니다. 100포인트 차이니까 1%거든요. 1% 아래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월선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60월선을 깨면은 추가 급락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60월선 자리가.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봉에서 후행 스팬이 이미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측면에서 나스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봉에서 역시 추세선을 깼다. 그래서 오늘 밤에
추세선 위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죠. 연속 3일 동안 음봉을 보였죠. 제가 월봉에서 지난번에 안내드린 것은 기준선 자리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262원. 그리고 지난 코로나 때 고점이 1296원이었죠. 그러니까 1296원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깬 자리죠. 1280원대니까. 근데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의 기준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까지 하락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도 하락하는데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물론 이제 하락 추세고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우리 지수가 상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순간 2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여기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무너지는 패턴은 아닌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후행스팬이 여기 있지만 여기서 한번 빠지고 다시 캔들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추가 급락의 모습보다는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지금 우리 주가 지수가 지금 상황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한다기보다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바닥을 잡고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 지수도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월봉에서 60월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너지면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우리 지수도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봉에서요. 주봉에서 후행스팬 캔들 아래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 궁금하십니까? 자, 도너리 전략방에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목금은 출연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시장 방향성은 제가 도너리 전략방에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시장 방향성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서 추가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